검색어를 오르내렸던 화제 인물을 만나봅니다. 그 가운데 2명을 선정해서 그들의 이미지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이미지 전략가들의 막장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미지 전략가 까발리의 허은아입니다. 네, 이미지 전략가 까발리의 이정미입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만나볼 2명의 인물 누구죠? 네, 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작가 두 네. 분을 만나봅니다. 정말 뜨거웠었죠, 금주에. 네. 요즘에 정치인들의 유튜브 활동이 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유튜브 활동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이거든요. 두 분의 이미지가 또 어떻게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그 외의 이미지적으로도 녹아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까발리기는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중이 바라보는 그들의 이미지, 네. 그리고 전문가가 바라보는 그들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는데요. 두 분의 이미지 하면은 허쌤은 어떤 것 떠오르세요? 긍정적인 걸로 얘기해야 되나요? 부정적인 걸로 편하실 얘기해야 대로? 아무래도 부정적인 거가 좀 많이 떠오르는 네.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제목에도 놨는데 우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막말이라는 것과 빨간 넥타이가 좀 떠오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유시민 작가 하면 백바지. 백바지. 백바지라고 해도 되나요? 인상적이었죠. 예, 유시민 작가는 이제 그 베이지 바지라고 했었는데 그때 그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고수할 것인가 변신할 것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었던 정말 달라진 유시민 작가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를 고수할 것인가 또 이미지를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말 잘하는 분들. 맞아. 네, 근데 이제 물론 여기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에서도 말빨로는 밀리지 않는 분들이다. 뭐 네, 이런 우리 이정희 느낌이 쌤도 들어요. 말빨로는 참 네, 이분들 앞에서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분들의 커뮤니케이션도 또 어떤 이미지로 느껴질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네. 그 알릴레오하고 홍카콜라 네. 그 두 개가 지금 핫하잖아요. 핫하잖아요. 가보셨어요? 저는 또 모니터링 하느라고 열심히 또 저도 봤죠. 가서 봤는데 많은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네. 두 이 유튜브 채널이 색깔이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네. 물론 이제 이분들이 지향하는 어떤 정치색이 있기 때문에 정치색을 그대로 메시지로 전달하는 아니야. 부분도 근데 있죠. 유시민 작가는 이게 정치 프로그램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뭐 법적인 건 잘 모르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기본적으로 같은데. 이제 네. 노무현 그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프로기 때문에 또 저희가 정치색을 또 빼고는 얘기할 수 없으나 저희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오롯이 이미지적으로만 접근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러도 너무 달라요. 네. 네, 컬러도 다르고 우선은 행동으로 보여준다. 뭔가를 막 마시는 모습을 보여줬던 홍준표 전 대표라면 유시민 작가는 역시 작가답고 특히 네. TV에 나오면서 더 저희에게 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한 이미지의 제스처를 보여줬던 것, 그러니까 보여지는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다르다에서부터 좀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한 설문조사 보니까 정치인들의 70%가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정치인들에게는 유튜브 활동이 트렌드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정치인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유시민 작가는 자신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작가라고, 꼭 이렇게 했었습니다. 붙여달라고. 정치인들이 그렇다는 거니까요. 갑자기 또 이렇게 화내시지 네. 않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유튜브 자체가 그런 네. 저희가 나름 저희 막장 정책을 토론인데 할수 막장스럽지를 있기 때문에 않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네요. 이제 정치 그냥 얘기가 우리 나오니까. 전문 분야인 빨리 이미지를 넘어가야 오케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홍준표 전 네. 대표부터 한번 이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이미지를 무시할 네.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빨간색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홍카콜라 역시 홍카콜라 빨간 역시 빨갰고 네, 느낌 왜 있어요. 우리 홍준표 전 대표는 이 빨간색을 고수할까라고 저희가 궁금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쌤이 직접 블로그를 가보신 겁니다. 공식 지정 블로그. 그랬더니- 홍준표 전 대표의 공식 지정 블로그. 가봤더니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빨간색의 의미가 정의 그리고 열정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난 후부터 본인이 추구하는 어떠한 정치적인 뭐 이것도 있을 네. 수 있고요. 또
어떤 삶의 철학일 수도 있어서요. 그 색깔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컬러로 이렇게 정해서 그렇죠. 홍준표 전 대표가 앞서가는 면이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도 늘 강조하지만 리더의 복장은 메시지다라고 메시지죠. 얘기하잖아요. 패셔너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홍준표 전 대표도 이 빨간색을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정. 그렇죠. 네. 또 정의. 정의롭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 실제로 홍준표 대표하면은 뭐 그냥 빨간색이 그냥 저절로 연상이 되잖아요. 연상이 많이 돼요. 네. 정말 연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알릴레오 이제 몇 편을 봤는데요. 그 가운데 약간 푸른빛 도는 스웨터를 입고 나온 알릴레오는 알릴레오가 아니라 홍카콜라에서 아. 예,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약간 푸른빛 도는 스웨터를 입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의 모습이 어찌나 네. 어색하고 낯설던지 그러니까 브랜딩으로서 그 붉은 컬러에 대한 네. 이미지는 확실히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그 들었습니다. 이미지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한 강의에 나와서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그 이미지는 고착되면 이미지가 아니라 콘텐츠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이미지 전문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빨간색이 이미 자신의 이미지가 되어버려서 그렇죠. 어쩌면 푸른색 자체가 어울리지 않게 되기도 하는 것 같다.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예. 우리 뭐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면 빨간색 넥타이 생각나잖아요. 그 노란 머리에.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브랜딩 잘하셨다. 저는 이런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것도 하나 있잖아요. 외적 이미지에서. 뭐 그렇죠. 눈썹 볼까요? 네. 정말 눈썹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쵸. 아니, 요즘에 그래서- 정동영 네. 의원도 보니까 수술 좀 많이 하셨던데 하시죠. 예, 외모 갖고 오시게 아마 최초이지 않으실까 싶은데 요즘 약간 볼까요? 어색한 화면? 네. 여기도 지금 그죠? 네, 전의 모습이죠. 네, 눈썹 문신 전과 눈썹 문신 후. 처음에 문신하셨을 하고 나서 네. 홈그리버드, 앵그리버드 패러디에서 홈그리버드라는 또 별명을 잠시 네, 우리 갖기도 이미지 했었죠. 전문가 예. 입장에서 이 눈썹 문신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저는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네, 보여지는 맞아. 게요. 저도 긍정적이라고 봐요. 레드라는 처음에는 이미지가 물론 받는- 네, 어색했어요. 어색했죠. 그때는 좀 기술이 네. 발전을 못해서 요즘에는 눈썹 문신을 하면은 그날도 바로 이상하지 않은데 네. 요땐 정말 이상했어요. 한동안, 네, 한동안은 네. 좀 이상했지만 하신 게 나쁘진 않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미지가 뚜렷해지셨잖아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색도 그렇고요. 강렬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센 이미지도 있는데 그런 본인의 이미지를 통해서도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쵸, 선명함 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보여져서 괜찮아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DNA가 있는데 그 DNA 안에서 우리만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잖아요. 거기에 말씀하셨던 센 이미지가 있는데 강력한 인상을 주는데 흐리멍텅한 눈썹보다는 그쵸, 좀 그 부조하죠, 명확한 눈썹 네. 모양을 한 건 나쁘지 않았다. 네. 물론 처음엔 어색했다. 지금 이제 익숙해져서요. 그러나 네. 지금 이제 익숙해져서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이 외적인 이미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홍준표 전 대표 이미지가 하면은 또 외적인 항상,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키워드에 이렇게 따라 나오는 말이 있죠. 막말. 막말.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 네, 막말. 진짜 코칭이 필요합니다. 뭐 저희가 그냥 막말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이제 좋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돌직구다 이렇게 네. 말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지지자들에게는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뭐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데요.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물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이, 좀 그런 네. 것 같아요. 명절에 네. 보면 그 친척들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질문들 있잖아요. 몇 가지. 있죠. 네, 뭐너 언제 결혼할래? 뭐 네, 애 몇 낳을래. 뭐 취업은 뭐 어떻게 되니? 뭐 돈은 잘 합격했니? 버니? 뭐 이런 것들 사실 궁금하긴 하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근데 말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좀 불편할까봐. 그래서 약간 배려하는 마음에 그 말을 사실 궁금하지만 이렇게 잘 안 하는데 네. 그런 거랑 비교해 본다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궁금하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다른 사람 뭐 입장 이거를 생각하기보다는 궁금하면 그냥 직설적으로 말해버린다. 뭐 이런 부분에서 약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건가라는 느낌을 주는 부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로 네. 저희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방송이 되고요. 지금 현재 페이스북 제 친구들과 함께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친구분들 혹시라도 홍준표 전 대표와 그리고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정치적인 거 말고요. 이미지적으로 왜 이들은 이렇게 하나라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에게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뭐 양면인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은 분명 있어요. 왜냐하면 답답하지 않고 사실 우리가 묻지는 못하지만 궁금한 게 있고요. 좀 의심되는 게 있으면 확인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통쾌하게 풀어준다라는 면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자면 있을 수 네. 있는데 반면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듯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예전 그 라디오 사례? 네, 라디오. 아니면은 최근에도 그랬고요. 최근에도 네. 1월 30일인가요? 31일에 KBS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전화 인터뷰하는 도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원고가 미리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사전 약속이 돼 있는데 질문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기자분이 이제 앵커 사회자분이 조금 듣기 불편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한테 시비 거는 거냐 전화 이제 생방송으로 이게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도중에 아니 그러면 이런 질문 할 거면 나한테 왜 질문지를 왜 줬냐 그러면서 전화를 그냥 확 끊어버렸어요. 이런- JTBC 손석희 앵커하고도 또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거죠? 네. 아유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이거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도 같이 스튜디오에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역시나 좀 본인이 듣기 불편한. 그랬더니 갑자기 아유 오랜만에 봤는데 좀 편한 질문하고 하지 그러면서 그다음 말이 아니, 작가가 써준 대로 질문하지 말고 본인의 얘기로 한번 질문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손 앵커가 좀 약간 당황하면서 아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 반응이 좀 그래서 그랬겠네요. 예. 그런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자기 주장대로 생각을 뭐 전달할 수 있어요. 이게 꼭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얘기되어지는 논제나 주제에 관련된 걸로 반론을 제기할 경우에는 네. 우리가 함께 얘기하는 그 주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것과 좀 상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기분에 맞지 않는다. 그런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런 식의 맞아요. 액션을 취하는 부분은 약간 네. 좀 약간은 맞습니다. 미숙한 듯한 네. 예,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막말이라는 프레임에 계속 함께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닌가. 홍준표 사실 전 대표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답답하긴 할 거예요. 왜 그게 막말이냐. 근데 각인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막말 이미지가 씌워졌던 것을 벗겨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우리 편한 얘기 하자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뭐 나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죠. 다만 이게 뉴스였다라는 겁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너무 재미있는 정치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었을 네. 것 같은데 이제 뉴스에서 그렇게 한 부분에 공적인 대해서 주제. 네. 공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아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유시민 전 장관 그리고 유시민 작가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조금 이따 저희 함께 네. 보게 될 장면에서 그 술자리였었잖아요. 네, 함께하는 잠시 후에. 술자리에서 뭐 상황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진정한 리더는 탑 리더가 되어야 된다.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네. 타임, 오케이션, 플레이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그 상황에 맞춰서 뭔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쉽다라는 거고 네. 하지만 색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분의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어떠한 네. 뭐 말들 그리고 행동 뭐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조언.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네요. 첫 번째 탑 리더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할 때 그냥 막말만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사실 이제 그분의 기사가 있기에 한번 올려놓긴 했는데 막말만 하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막말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료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막말을 통해서 얻는 것,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까지 배우게 된다면 홍준표 전 대표의 인기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미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대선 TV 그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막말 얘기가 또 나왔더니 자기는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하는 거다. 뭐 이렇게 그게 맞을 얘기를 수도 있죠. 예.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 중심적인 거냐 아니면 너무 솔직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쵸.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믿음을 드리고 있는지 신뢰를 드리고 있는지 저희도 궁금한데 홍준표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대중에게 믿음을 주느냐 신뢰를 주느냐 그것도 누가 판단한다? 대중이 판단한다. 그게 이미지잖아요. 네. 이미지는 스스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네. 보여지는 메시지, 그렇죠? 여기에 이제 신경을 쓸 그쵸, 수밖에 저희가 없는. 노력은 하지만 네. 상대가 우리가 노력한 대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모든 리더들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우리 또 유시민 전 장관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인이 작가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 유시민 작가로 뭐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하면은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저는 비포 애프터가 딱 가려지는 것 같아요. 너무 달라져가지고 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유시민 전 작가가 정치인일 때는 진짜 별로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부정적이었어요. 그쵸. 네. 왜냐면 그때 나이 때는 제가 정치도 잘 몰랐고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진짜 보여주고 들려지는 것만 갖고 느꼈잖아요. 그렇게 그냥 느껴지는 느낌이 그닥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요즘은 사실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유시민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오래 얘기하나요? 네. 유시민 전 작가님이 전 작가란다.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박학다식할 수 있을까? 아마 이게 TV 방송 효과의 힘도 되게 컸던 것 같은데요. 그 그쵸, 부분은 역시 저희가 방송의 힘이에요. 잠시 후에 나눠보기로 하고요. 아마 그 초반에 예전에 정치활동 할 때 네. 약간 좋지 않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셨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것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유시민 백바지 뭐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제 사건으로도. 베이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면 아마 기억하시면서 국회에 정장이 아니라 이런 면바지를 입고 나서 요즘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그쵸. 생각해요. 저 때는 파격적인 2003년입니다, 넘어서서 여러분. 약간 이후 정말 이런 신성한 곳에 저렇게 성의 없는 네. 태도로 이런 약간 그렇죠. 질책을 받아 16년 전에. 네. 그런데 뭐 강의를 통해서 유시민 작가가 해명하기로는 사실은 그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복장을 무엇을 입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동네 백화점에 가서 26만 원어치 가격까지 26만 원어치 일부러 이렇게 연출하고 간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연출이 그 시대에는 맞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런 연출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홍준표 전 대표처럼 좀 앞서갔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에 정치를 한 10년 정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치인 시절의 모습을 보면 이 백바지가 나타내 주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면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는 행보. 근데 이제 말 커뮤니케이션 스타일도 한번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약간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잡는 이미지 이런 것도 막 얘기가 별로 안 좋을 것 됐거든요.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 팬 너무 저도 팬이에요. 자기랑 의견이 다르면 약간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 보였어. 네, 약간 네, 이미지가 그래 보였어. 듯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느낌을 줬어요. 내 말이 너무 옳아. 이게 아주 전형적인 밀 네. 유형.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이 갖는 그 이미지의 한 유형이기도 한데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노출이 돼서 그런 그게 분이 아닐까라는 약간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의 이미지를 보면 전혀 네. 이미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미지 변신이 엄청난 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지 지금 표정도 예. 달라지고.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저는 이제 유 작가님의 이미지 변신하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표정이 모든 거를 다 얘기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정치 활동할 때의 표정. 네. 이 강연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때는 행복하지 않았다. 네. 행복할 줄 알고 시작했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하는데 최근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최근에 그 이미지를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표정이 굉장히 달라져 있고요. 그리고 웃을 때만 그런 표정이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의 표정도 우리가 미소진 표정하면 양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표정도 양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걸 보면 분명 이미지적인 외적인 이미지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유시민 전 장관, 자꾸 전 장관이라고 네. 그러는데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잖아요. 얼굴 표정은 마음의 반영이다. 라고 해서 본인의 얼굴을 조금 좀 더 긍정적으로 가져가야겠다라는 그 의도가 섞인 표정 아닐까요? 네, 그랬을 어떻게 수도 생각하세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한 강연에서 네. 본인이 스스로 이제 표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자기가 정치할 때는 이런 뭐 표정이었다. 항상
이런 굳은 표정, 뭐 화나 있는 듯한 표정, 그러면서 스스로 그 사진을 보면서 과연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갔을까, 이런 표정을 보는 국민들은 과연 좋았을까, 뭐 이런 반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또 하나 이유로 정치계를 떠나기도 했고, 뭐 그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표정이 가는 중요성을 분명히 확실히 알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미지 변신을 한 건지, 링컨도 뭐 예. 표정 40대 이후의 표정은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아니면 또 뭐 얘기했으니까. 정말 요즘 행복하셔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건지, 네. 그건 뭐 저희가 알 수 없으나 10년 뒤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확실히 네. 이 유시민 작가의 표정에서 주는 이 이미지 변신이, 네, 네. 이거는 호감도를 완전히 이렇게 상승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게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영상이죠. 활동. 방송. 네. 되게 긴 방송이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아주 그냥 볼까요? 몇 초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네. 이게 술을 드시면서 2007년도 KBS 기획 프로그램의 술자리에서 당대표들, 그러니까 당에서 주요한 사람들이 네. 나와서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분의 이미지를 네,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언가의 단어를 얘기하니까요. 홍준표 씩 올라가는 거죠. 한쪽만 올라가는 네, 대표적인 비웃음 표정이죠. 네. 네,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진짜 궁금한데 유튜브 찾아보니까 술자리 영상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겁니다. 네. 하고 저는 이제 유 작가님 이 이미지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와. 자료 화면 앞쪽으로 하나만 가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방송 활동을 하신 거, 특히 이제 여러 활동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 두 개, 썰전과 알쓸 신작 이 두 프로그램이 굉장히 알쓸 신잡에서 진짜 네. 그러니까 빛을 발한 것 같아요. 썰전에서도 이제 거기는 정치적인 약간 얘기긴 했지만 굉장히 논리적인 면을 부각시켰고요. 그리고 토론하는 내용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넘치지 않게 적정선에서 맞아.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아주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이시기도 하고 실제로 글쓰기 책 많이 내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생각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미 글쓰기 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이 있으시다라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이 커뮤니케이션의 들어요. 대가인 이정미 쌤 이야기로는 유시민 작가처럼 얘기 잘하려면 생각 정리부터 해야 된다. 네. 저는 거기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글 쓰는 작업도 그런 부분과 네. 같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알쓸 신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초기 인터뷰 뭐 장면이 나오는데요. 화면에 알쓸 신작 같은 경우에는 썰전과는 좀 다르게 일상적인 모습이 노출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약간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래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마음으로는 그다지 와닿지 않아. 뭐 이런 느낌이 들 이미지는 그죠. 본인이 있잖아요. 결정하는 게 네. 아니라 타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이런 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보여줬던 그 유시민 작가의 이미지를 보면요. 저는 그냥 하나는 확실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사실은 정치 안 하겠다 선언하고 방송 나왔을 때 비웃었던 사람 많습니다. 저게 진짜일까? 라는 것도 얘기하고. 아직까지도 사실은 뭐 그렇게 예.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자신의 강점을 방송에서 진짜 많이 잘 보여줬어요. 그것 중에 이미지상으로는 우선 시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안경도 되게 안경도 다양하게, 이것도 다양하게 그쵸? 써보시고 헤어스타일도 진짜 여러 스타일을 아마 뭐 스타일리스트가 네. 해주셨겠지만 이것저것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찾아갔고 대중이 좋아하는 뭐 복장도 네. 물론 협찬품 입으셨겠지만 자기 거 입고 나오시고 네. 스타일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도 기존의 정치인 유시민이 아니라 작가 유시민으로서의 자연인다운 보여진 이미지에, 느낌이죠. 좀 변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이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아는 게 저렇게 많나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예. 그래서 근데 뭐 우리가 아는 것까지는 어떻게 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이 내가 그럼 지금부터 공부하라는 거냐라는 걸 할 수 있. 근데 여러분 계속 공부해야지 뇌가 늙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거는 필요한데 유시민의 기본적인 이미지는 여튼 뭐 굉장히 유식하다. 논리적이고 예. 예, 이성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한 이미지일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표정과 그리고 좀 이런 외적인 이미지의 변신을 통해서 조금 그 약간 딱딱하고
쿨하고 차가울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느낌을 그쵸, 좀 보완했다라는 그런 느낌. 전 그게 핵심 같아요. 유시민 작가에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은 변신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온몸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리더가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우리 팔로워들이 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느껴지잖아요. 부분은 진짜 저희가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차치하고 저희가 그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사실 40 넘고 50 넘어서 옷 바꿔 입으세요, 헤어 바꿔보세요, 안경 바꿔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 말씀 드려보지만 대화법 바꿔보세요.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지금 와서. 예. 그런데 유시민 장관이 그 인지도라던가 뭐 대선 지지율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변신을 시도하는 노력을 우리가 직접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예, 그 나이에 했다라는 거죠. 썰전 하차하면서 남겼던 글을 보고 맞아.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말할 때는 맞는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 아닌 경우도 많았고 뭐 이런 식의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저희 말에 상처를 입으셨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바뀌었죠. 예. 예전 같았으면 내 의견이 이게 옳다라고 계속 주장할 것 같은 우리가 느낌이 들잖아요. 옛날 그런 이미지는 꼰대 이미지 있었죠. 이미지였는데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성찰, 수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내면적으로 확장되어 있다, 오픈되어 있다라는 느낌. 근데 물론 이게 이미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자체가 정말로 똑똑하신 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성찰하실 줄도 알고. 근데 그게 사실 얄밉거든요. 저희 같은 분이나 다른 분들도 방송하면서 라이브로 생방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다시 이거 실수였어요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뭐 이해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이미지를 계속 주고 있고 뭔가 노력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울 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유시민 유시민 작가. 두 분의 이미지를 네, 한번 두 분의 칭찬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럼 어떤 이미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지. 네. 먼저 홍준표 우리 전 대표. 네, 우리 TV 메라비언 콩카콜라 법칙에 따르면 네. 네, 열형. 열형이죠. 네. 열형. 열형 하면은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 뭐 아는 분 중에 이경규 씨, 뭐 김구라 씨 이런 스타일. 쉽게 말해서 이게 호통치고 약간 뭐 세게 말하고 이런 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징들 보면은 일단 스피치적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다 해야 되는 스타일.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외적으로는 또 어떻죠? 보면 행동이나 제스처가 굉장히 빠르죠, 빨라. 막 크죠. 급하게. 목소리는 굉장히 크고, 네. 예, 막 급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빨리 다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여유는 약간 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약점이 네, 있는 약점이 스타일이기도 있죠. 하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 얘기했지만 홍준표 전 대표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서 사실 이 열 이미지가 좋고 나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본인이 가지고 저도 있는 열이에요. 아이덴티티. 네. 예. 그거를 지키면서 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한 번쯤 어떤 부분이 보완되면 좋을까를 체킹해 보면 어떨까? 네, 라는 그런데 아쉽게도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 전 대표는 기존의 열이 그냥 그대로 열이다. 열. 뭐 자기 거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포인트 플러스 매력이랄까요? 네. 뭐 이런 부분으로 뭔가 새로운 그렇죠. 거를 그리고 대중에게 장착해보면 설득을 네. 하고 싶고 내 말을 좀 더 신뢰하게 만들고 싶고 편을 좀 더 많은 그렇죠.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대통령이 되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이미지를 주는 데는 좀 열의 네. 단점만 보완하면 될 것 같다. 네. 그럼 유시민 작가는 어떻죠? 유시민 작가의 경우는 일단 박학다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어서 대표적인 저희 코이형, 밀형, 코이의 밀형. 치밀하죠. 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손석희 지금 뭐 JTBC 사장님의 경우도 밀형이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잠깐 비교해 보면 표정이 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잘 없으시잖아요. 네. 밀의 대표적인 특징이 사실은 표정이었고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오늘 저희가 이미지 변신이라고 했던 부분도 유 작가님의 경우에는 밀형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런데 뭔가 티도 안 날 것 같은. 그렇죠. 찔러 네, 우리가 네. 그렇게 그냥 흔히 말했었는데 네, 그런데 표정에서도 굉장히 유한 느낌? 네, 그리고 바뀌었어요. 뭔가 이렇게 편하게 이제 밀형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다가가기 힘들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약간 표정이나 유형이 예,
느낌입니다. 그런 부드러운 느낌. 유형이. 그런- 모르겠어. 네. 직접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네, 저희는 이제 저희가. 뭐 이미 노출된 걸로 이미지를 네. 평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체성인 밀형을 잘 유지하면서, 왜냐면 너무나 논리적으로 아주 설명을 들으면 어우 정말 맞구나 막 이런 생각 잘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 컬러를 잘 유지하면서 조금 밀형에서 아쉬운 부분이었던 그런 부드러운 부분을 표정이나 또는 사람들 대하는 이런 관계 맞아요. 속에서 보완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아주 긍정적인 쪽으로 자신의 매력을 플러스 지금까지는 잘 듭니다. 가고 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유시민 작가에게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아이덴티티 자체를 이렇게 깨버리지 않으면서도 그렇죠. 자신의 보완을 해나갔다는 네. 거예요. 단점에 대한 보완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중인 거죠. 우리 ING니까 좀 더 저희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자. 벌써 이 30분 후딱 가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은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유튜버라고 할 수 있죠. TV 홍카콜라의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알릴레오의 유시민 작가 두 분의 네. 이미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 두 분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 이미지는 진화한다.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분도 진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의 오늘의 한마디는 질문으로 이렇게 질문형인데요. 당신의 이미지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맞아요. 정의를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네. 여러분 어떠신지 질문을 던졌으니까요. 네. 여러분 보시면서 저희 유튜브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할 때도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여러분이 진짜 안녕한지 안 안녕한지 궁금하신 분들.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이미지는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평가되는 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만 진짜로 그런 식으로 타인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 번쯤 네, 점검해 맞아요. 보시면 한마디만 더 하면 사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뭐가 중요해. 내 색 내면서 내 멋대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는 말씀. 자기 색을 내고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설득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를 다니실 때도 마찬가지고 정치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리더로서 조직원을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를 이제 이끌어가고 뭔가를 이제 협상을 좀 네. 하려면 타인이 내가 정말 생각하는 나의 색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부분은 꼭 한번 체크하시고 혹시라도 오류가 있다면 시정하려고 하는 거,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그 까발리애들이 잘 까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막장 토론인데 막장스럽지 그러니까요. 못한데요. 저희 막장스럽게 해야 좀 더 되는데. 막장스럽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전략가들의 막장 토론 이번 주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핫한 인물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